결혼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10년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성장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입니다. 올해로 38살이 되었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남편 민재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결혼을 처음 결심했을 때의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그 설렘만으로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란 걸 이 10년 동안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와 저는 사랑으로 결혼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가치관 역시 달랐기에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죠. 특히 결혼 초기에는 민재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이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고 민재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가 속한 세계는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고 그 가족이 가진 규칙과 전통은 제게는 너무 낯설고 때로는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불편한 말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민재와 나의 관계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늘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불안감을 털어놓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의 규칙이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줬어요. 물론 그런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민재와 제가 지닌 차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가진 규칙과 전통은 여전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민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역시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우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결혼 생활을 자랑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민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완벽한 결혼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우리의 여정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재를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저는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으로 일하고 있었고 민재는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협력사 관리를 맡고 있었죠. 첫 만남은 그냥 업무적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있었고 말을 할 때도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잘생긴 데다 성공한 사람이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민재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사무적인 이야기만 했던 그가 이번엔 제게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멜로 영화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와서 작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의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계기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저희 회사와 그의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게 되었고 민재는 총괄 역할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야근도 하고 회의도 자주 하다 보니 서로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알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고 그의 따뜻한 면모를 보게 되면서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첫 데이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프로젝트 마감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을 끝낸 기념으로 팀 전체가 저녁을 먹었는데 그날 민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은정 씨, 내일 저랑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지만 결국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날 그는 저를 작은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날 민재와 나눈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자신이 하고 싶은 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소소한 추억들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날 그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약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재는 늘 저에게 다정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책임감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했어요. 2년이 지나 어느 겨울날 민재는 저를 단골 카페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던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상자를 올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가 너를 평생 지킬게. 나랑 결혼해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혼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민재의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가 민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민재는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내 선택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의 이런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작은 규모로 진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도였어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자. 그 말에 저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민재와 그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솔직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 크고 넓은 마당, 고급스러운 가구들까지. 이 집이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꿈꾸던 영화 속의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집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집안 곳곳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죠. 심지어 손님용 화장실조차 저희 친정집 것일 만큼 컸어요. 저는 처음엔 그 집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듯한 정적이 너무 낯설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재의 어머니는 저에게 가족의 자산 일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여러 채의 부동산,
해외 투자,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그분은 마치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산다는 게 정말 꿈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과 잘 관리된 정원을 볼 수 있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깨끗하고 고요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휴가를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안의 생활이 단순히 풍족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집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은 항상 정해진 시간이었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런 체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주셨지만 동시에 저를 항상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집안의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세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그게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정 씨,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건 가족 간의 조화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조금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민재와 단둘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의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내가 이 환경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재와도 이런 부분에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살다 보니 내가 좀 작은 사람처럼 느껴져. 너희 가족의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내가 그걸 맞추지 못할까 봐 걱정돼. 민재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이 원래 느린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민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가 속한 가정이 얼마나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날 그의 부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정 씨,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재산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그 합의서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경우 저는 그의 가족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설명하셨지만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민재와 결혼하려는 제 결정이 시험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 나한테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 민재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이건 우리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같은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걸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다만 이건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 문제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재를 살아냈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 조금 허전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결혼 후 민재는 제가 느낀 부담감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 그는 제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그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야기만 꺼내려고 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민재는 여전히 저를 위해 애썼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 그는 곧바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너는 쉬는 데만 집중해. 아이와 너를 돌보는 게 내 일이야.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제가 그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민재는 그런 제 마음까지도 읽은 듯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의 가족 규칙들이 여전히 저를 압박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도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아이의 이름에 제가 좋아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가족의 의견을 우선해야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민재에게 물었어요. 나도 우리 아이 엄마인데 왜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민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족에게 더 많이 설명할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의 답변은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민재는 여전히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그가 주는 사랑과 배려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의 합의서 서명이 여전히 가끔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재의 노력 덕분에 저는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라 믿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여유 속에서 지내며 더 이상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정원, 그리고 필요한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환경은 마치 꿈 같았어요. 처음엔 그런 환경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이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이 가족의 일부로 키워진 것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민재와 함께 있지만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가 소외된 느낌을 받곤 했어요. 모든 결정은 항상 가족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권이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내 의견도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가족 회의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이 지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라고 의견을 냈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논의한 방향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내 의견은 늘 무시되는 것 같아? 민재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조금 보수적이라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내 의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야. 민재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이름만 올려진 며느리일 뿐인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스스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이 민재의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그런 방식이 전통이었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무언가를 갖고 싶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런 감정이 더 커지고 했어요.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집, 차, 그리고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나는 이거 이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랑 제 바램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재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다. 민재야, 나도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재산 관리나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제 말에 민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함과 고민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은정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야. 우리 가족의 재산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가족 모두의 것이야. 민재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어루만지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이 이해되면서도 어딘가 공허했어요. 결국 그의 말은 제가 가족의 중심에는 서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들려서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이 가족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민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이 가족에서 역할을 찾고 싶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싶어. 지금은 내가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 민재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큰 결정은 항상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내려야 해. 내가 내 의견을 전할 순 있지만 그게 바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어. 그의 답변은 진심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 가족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나 제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자신이 최근에 집을 샀다는 자랑을 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며 즐겁게 얘기했죠. 그때 저는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건 민재의 가족이 제공한 환경뿐이었고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다시 민재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의 규칙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나를 배려해 줄 수 없을까?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집안의 규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너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제안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내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은 더 커졌지.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원하는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사업 성과를 자랑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토록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도 몰라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공허함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내 것일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인생에 묻혀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재에게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차도, 심지어 결정권도 없잖아. 민재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니 미안해. 그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는 단순히 민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제 자존감을 더 낮추는 것 같았어요.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날, 민재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진지한 태도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재는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그동안 나를 믿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기쁨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제가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자리가 없는 듯한 불안감을 호소했을 때 민재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약속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는 대화를 이어가며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줘. 그의 물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나만의 일을 하고 나만의 성취를 만들어 보고 싶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호했어요. 가족의 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건 내가 내게 줄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게.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말은 저를 조금 안심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제게 흥미로운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민재의 가족과의 일상에 맞추다 보니 제 관심사나 취미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취미로 시작할 수 있는 공예 교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민재는 저의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며 더 많은 기회를 찾도록 응원해 주었어요. 은정아, 이거 정말 잘 어울려 보여.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해봐. 그의 응원은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족 재산과 관련된 민재의 단호한 태도가 아쉬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가족의 중요한 일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민재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솔직히 전했어요. 나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 내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 내가 그 부분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좋겠어. 민재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내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민재가 저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요즘 저는 공예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민재는 그런 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제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10주년은 단순히 시간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저와 민재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의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목표는 단순히 소유나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민재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 자신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싶어요. 민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재와 그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민재의 가족은 이미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재산, 투자, 사업 등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대로 움직였고 저는 그 체계 안에서 큰 역할을 맡지 못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 가족의 방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욕구가 커질수록 민재와의 갈등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민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단지 내가 이 가족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의 방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의 말에 이해는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뜻대로 일이 풀리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욕구가 때로는 가족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민재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정 씨, 우리 가족은 늘 함께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방식에 익숙해요.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는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욕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는 제 욕망이 단순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민재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제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민재와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불만만 쏟아내는 대신 제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재 역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더 많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맡겨주었어요. 비록 큰 결정권은 없었지만 제가 그 과정에 조금씩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민재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지원할게. 그의 태도가 바뀌면서 저도 제 마음을 조금 더 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내가 얻고 싶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재와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차이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가치관도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언제나 제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그런 모습이 제가 그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그와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곤 했어요. 은정아,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 너와 함께 있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야. 그의 이런 말들은 제가 우리 관계를 더 지키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씩은 그의 말이 단순히 위로에 그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차이를 극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민재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민재를 계속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로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밤, 저는 민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다르다.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 그래서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재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는 많이 달라. 그렇지만 그 차이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만큼 나도 노력할게.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시각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곤 하죠.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민재와 함께 보낸 따뜻한 저녁, 아이들과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내가 이 가족의 일부로서 느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 욕심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더 감사하게 돼요. 저는 요즘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혼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느끼는 공허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제야 내가 진짜 너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라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민재의 가족이 가진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해요. 제가 민재와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은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나아가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느 날 민재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길 바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미래야. 민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저는 민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